자, 26조 부가징수가입니다. 별표 3개 정도 표시하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충분히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취득세 부가징수는 모든 지방세 부가징수의 기본이며 공통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흐름을 잘 보라. 자, 보죠. 우리 부동산을 뭐 했다 여러분? 취득했다 봅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잔금 지급이랴. 그럼 뭐 계약 체결일로부터 뭐 쭉 그렇게 넘어와서 오늘이 어떤 날 여러분? 잔금 지급이래. 그럼 우리는 보통 매매일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죠? 잔금 지급이래. 그 과세 물건을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이때 요 취득에 의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걸 납세의무를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립을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과세 물건을 모았대?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한 이내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되겠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에다 세를 곱해서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까지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세요 라고 의무로 갔죠.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목이다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 즉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뭐하면? 취득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자발적으로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신고를 하면은 납세의무자가 나 취득세 얼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 세액이 어떻게 되죠? 확정되죠. 이게 바로 납세의무 뭐죠 여러분?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죠.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 세액을 뭐 하는 거라서 결정. 세액을 결정하는 게 뭐다고요? 납세의무의 확정. 자, 그리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 하면? 납부하면 납세의무 이행한 거죠?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는? 납세의무가 어떻게 돼? 소멸되죠. 이게 바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죠, 뭐. 이게 끝이죠, 뭐. 자, 그래서 이 신고 기한까지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신고 기한이 중요한 거죠. 이 신고 기한은 뭐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원칙과 뭐로 구분하라고요? 예외. 자,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며칠? 60일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뭐가 나면 일수가 나면 무조건 며칠이다? 60일. 이제 뭐가 없다? 30일짜리 있다고 없다고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일수 나면 며칠이야? 60일이야.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자, 예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상속이죠. 자, 상속이 개시가 되면 우리는 취득세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내야 돼 여러분? 상속 재산을 조사해서 뭘 내야 돼? 상속세를 내야 돼. 상속세. 그럼 상속세가 부과될 텐데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이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속한 달의 말일. 월중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일수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상속일 때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그냥 말을 끝내보자는 거죠.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어떤 날? 말일. 이 날을 기산점으로 해놓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다만 죄송합니다. 상속인의 주소가 어디에 있으면 국외에 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 그럼 외국에서 들어와서 신고하니까 몇 월이 되는 거 여러분? 9월 이내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이때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또는 9월 뒤에는 꼭 적으세요. 뭐와 똑같죠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상속세도 신고 납부하고 모두 취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 여러분한테 여기서 요거 강조 싶네요. 뭘 강조 싶냐? 상속은 예배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배 인정 안 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예배를 인정 안 하면 뭐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죠. 원칙. 그럼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죠 우리? 증여 계약일이라고 했죠?
그럼 기하기를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원칙이니까 며칠이냐? 60일 이내로 가야 되죠. 60일. 그래서 요거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랬죠. 증여세 신고기한과 다르다. 상속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똑같은데 증여는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 시간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럼 증여세는 언제냐? 증여받은 날,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자 여기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반, 3월 이내죠. 그리고 증여는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외가 없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게 상속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증여는 취득세 예외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 있었죠? 자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이 일어났다. 자 그럼 우리 며칠 이내에서 무조건 일수나무 며칠이야? 60일 무조건 60일이죠. 그럼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은 당초 취득할 때와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여러분? 바뀌었다는 얘기죠. 당초 취득할 당시에는 무슨 세율 대상이었는데 표준 세율 대상이었죠. 우리 아까 별장 매입 토지 했었죠?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때 매입할 당시에는 나대지였기 때문에 표준 세율로 과세했죠. 근데 얘가 나중에 그 이후에 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뀐 거죠. 뭐가 된 거야 여러분? 별장 부속 토지가 된 거죠. 별장 부속 토지. 또는 뭘 받았는데? 비과세를 받았는데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가 된 거야 여러분?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또는 취득할 당시에 감면 면제를 받았죠. 근데 얘가 취소가 돼서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추징 대상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당초 취득할 때 이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했다고? 변동이 되면 그때는 변동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러한 취득일 전에, 이러한 신고 기한 전에, 위에 이러한 신고 기한 전에, 위 신고 기한 전에 먼저 뭘 하면 등기 등록이죠.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항상 무슨 말이 나면 등기 등록이란 말이 나면 그 등기 등록을 하기 전이야 등록을 한 후야? 등기 등록하기 전에 먼저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후 이렇게 바꾼 적도 있어. 등기 등록한 후 이렇게 바꾼 적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한다면 이런 날짜까지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뭐 할 때까지 여러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럼 실무 나갑시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오늘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야. 그럼 오늘 잔금 지급을 한 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하는 거 보고 며칠 이내 내라고 여러분? 60일. 근데 요 60일 전에 그 전에 내일 당장 뭘 한다면 내일 뭐 한다면 등기 등록하다면 내일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그날까지 다 돼 사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오늘이 잔금 지급이다. 드디어 공인중개사가 되었고 여러분 드디어 매매 끝나는 날이야. 종결하는 날이야. 잔금 지급은 여러분 복잡해. 그날은 정신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돈이 오고 가고 권리가 오고 가고 말 난립니다 여러분. 이 초짜가 이럴 때 제일 실수합니다. 짬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럴 때 실수한다고. 자 일단은 이날 매매 당사자 누가 해야 돼? 도자 수자 오죠? 그럼 도자 수자가 할 때 혼자 오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누굴 꼭 데리고 가요 같이. 그럼 양쪽 집안에 한 3-4명이 있었다. 그 좁은 사무실에. 거기다 두고 누가 와야 돼 여러분? 법무사 와야 돼. 법무사. 법무사 오죠. 그러면 법무사 사무장 오죠. 거기다 또 양도자 또 뭐 저기 한다면 양도소득세 했다면 또 세무사 사무장 또 오죠. 그다음 이 취득한 사람이 뭘 받으면 대출 받으면 또 누가 와? 대북의 영업직원이 와야 또 이날. 와야 돼 이날 이전 등기하면서 다. 그럼 7, 8명이 요 좁은 사무실에 바글바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짓고 먼저 해달라고 난립니다. 이때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여러분 일 나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오늘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자가 뭘 넘겨받아? 소유권 넘겨받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취득자한테 여러분은 뭘 얘기해야 돼? 뭐 내라고 그런다고? 취득세 낸다고. 며칠이네? 60이네. 근데 당장 뭘 한다면? 등기 등록한다면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에 누가 와 있다서 지금? 법무사가 와 있다서 법무사 보통. 그럼 법무사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해. 매수자한테 안녕하세요. 저 이전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장 누구입니다. 그러죠. 인사하고 하는 동시에 돈 달래. 인사함과 동시에 돈 달래. 무슨 돈을 달래? 취득세야 수수료야? 수수료는 아직 달래지 못하지. 이게 수령이 안 됐으니까. 근데 뭘 달라고 그래? 취득세 달라고 그래. 취득세. 취득세부터 달라고 그런다고. 그럼 취득세를 왜 달라고 그러냐? 뭐 해야 될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이전 등기를 하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되겠죠? 그럼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래서 취득세 영수증이 나와야만 그걸 어디에?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서 이전 등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며칠이지만 60일이지만 먼저 뭘 하고자 하면 등기 등록한 후야 등기 등록하기 전에 항상 등기 등록하기 전에 먼저 세금부터 내라는 얘기야. 먼저 세금부터 내고 등기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법무사 또 여러분 어디 가냐? 은행에 들렀다가 은행. 왜냐면 여러분 이전 등기하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필증을 끊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매입해야 돼. 어디 가서? 은행. 누구 명의로 사 이거? 취득자 명의로 산다고. 취득자 명의로. 그래 이전 등기를 하니까 누가 내? 법무사가 낸다고. 이거를 법무사가. 그리고 이전 등기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교부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면 등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매수자 명의로 뭘 한다면 이전 등기한 등기부 끊어. 그래서 등기부 끊고 이제 다시 여러분한테 매수자한테 와. 뭐 달라고 이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제가 이전 등기 해드렸으니까 수수료 돈 주세요. 그 당시에 뭐 수수료 25만 원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얼마 달라냐? 당초 할 때 얼마 했는데 25만 원대 425만 원 달래. 아니 지난번 약정 매트 수수료 25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왜 425만 원 달라고 그래요? 내가 호구로 보이니 너? 딱 그렇지.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이? 뭐 채권 어디 갔어? 안 적었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와리깡 들어간 거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사주는 걸로 한다고. 여러분한테 사주는 걸로. 누가 사줘? 법무사 사주는 걸로 한다. 법무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금리 때 법무사가 돈 엄청 벌었어. 법무사 중개 수수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 건다고 이거 해봐 얼마 된다고. 이거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그 어려운 시험을 붙은 줄 알아? 애들이 내가 이러려고 법무사가 된 줄 아시나요? 그러지. 이거 와리깡. 돈 짱내 돈.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형가가 낮으니까 여러분 와리깡이 커져 작아져? 커지죠. 이걸로 먹고 살았어 이걸로. 그래 지금 금리가 어떻게 하니까? 내려가니까 수수료가 별로 할인료가 별로 크진 않죠. 그래서 요즘 법무사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원칙 취득부터 며칠인데 60일이야. 근데 당장 오늘 이전 등기를 한다면 뭐 하기 전까지 여러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를 해야죠. 그럼 아까 여기서 지금 국민주택채권 뭐가 나온다 그러면 매각 차수 나온다 그랬죠? 이게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하면 취득 가계 범위에 포함하고 나중에 이걸 뭐 하면 양도하면 지금 취득한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채권에서 뭘로 잡는다 해서 양도비 필요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양도세 그드나. 자, 요게 원칙이야. 여러분 봅시다. 책을. 자, 26조. 원칙 뭐가 나왔지? 그러면 신고 납부. 그래서 1번 취득세를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 물권 소재를 관할한 자 시장 군수 밑줄쳐 시장 군수에게 뭐하라? 신고하라. 여기서 시장 군수는 적으세요.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데 분명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랬어? 지방세법상 도지사라고 했잖아. 도지사. 서울은 누구야?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랬어? 특강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 신고는 누가 하라고 그랬어? 시장 군수. 저거 징수 위임 규정이랍니다. 이거를. 비록 과세권자 누구지만 도지사라더라도 취득세를 뭐 할 때는 신고를 할 때는 도지사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야?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시장 군수가 받은 거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보내주는 걸, 이걸 바로 뭐라냐면 징수 위임 규정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경기도 남양주시 부동산 취득했어. 뭘 취득했다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럼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다고? 경기도 도지사. 그럼 여러분 취득세 신고를 하려면 경기도 도지사한테 직접 갈 필요는 있고 없고 그냥 어디 누구한테? 남양주 시장한테 신고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신고를 하려면 도청까지 가려면 어디 해야 돼? 수원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수원 여기 가기가 쉽지는 않죠. 차 갖고 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 있어 없어? 버스는 없잖아. 10시 반만 넘어도 여기 버스 끊기더구만 거의 뭐 씨. 나 지난번에 못 가는 줄 알았어. 집에 11시에 끝내놓고 나갔더니 차가 없어. 버스가 이런 저 큰 게 어디야? 그 호평역인가 무슨 역 그쪽 그러니까 글로 천호동 나가는 거 있어. 그거 타고 왔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 늦게까지 하나 봐라 이씨. 그래. 뭔 동네가 10시 반 11시도 안 되는데 그냥 버스가 끊겨버려. 깜깜하고 그냥 무섭더라고. 자, 여기 봐. 그래서 자, 취득세의 지방세법상 과세권자는 누구지만 도지사지만 직접 도지사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하면 그걸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보내야 돼.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적어놨어. 징수위임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부과하는 지방세의 공통규정이야. 그러니까 직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라는 얘기야. 근데 2번 보세요. 납부.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1번과 2번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하나다 별개다? 별개입니다. 이걸 자꾸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니까? 납부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물건소리 가나 누구한테 밑줄? 시군 또는 밑줄 시군 금고. 저거 시군 금고. 저거 은행이야 은행. 금융기관 가서 내라고. 그러니까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고 납부는 어디 가는가? 은행에 가서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은행.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여러분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납부는 뭐다고 여러분? 별개야 별개. 내가 당장 오늘 등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못할 수도 있어. 신고 나중에 해도 돼. 언제까지만 하면 돼? 신고 기한 이내만 하면 돼. 나는 신고는 했는데 당장 오늘 낼 돈이 없어. 그럼 납부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신고 납부는 별개입니다. 자, 3번 납세무자, 즉 취득세 납세무자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밑줄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밑줄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만 된다. 거기 써져 있죠. 등기 등록에 관한 서류 어떻게 된다? 첨부된다. 취득세 영수증이 반드시 등기 신청서에 어떻게 되냐면 첨부가 되어야만 뭘 받아준다고요? 등기를 받아준다고. 이때 신고기한이 제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죠. 자, 원칙은 취득부터 며칠이라고 여러분? 60일. 자, 근데 이걸 뭘 받았을 때는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 개시 속한 데를 말해서 몇 원이 되고요? 6월 또는 9월이죠. 다만 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 어디에 있다면 외국에 주셨다.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야 되잖아. 그 3개월 연장해줘 몇 개월이야? 9개월. 그 다음에 거기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 불가 대상 또는 추진 대상 이걸 그냥 저는 한마디로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랬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 며칠 이내다고요? 60일 이내. 근데 위 신고 기한 전에 먼저 뭘 하려면 등기 등록하면 그때는 언제 여러분? 등기 등록 신청서 등기 등록 전수에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 신청 접수 전까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등기를 먼저 하는가 세금을 먼저 내는가? 세금을 먼저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원칙은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인데 60일 이내인데 요 취득일부터 60일에서 취득일의 예배가 거기 맨 밑에 박스 밑에 있죠. 자, 관련 법률에 따른 밑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이죠. 밑줄. 자, 지금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는 어디에서 배우세요? 공법에서 배우세요? 민법에서 배우세요? 중개법에서 배워요? 다 해? 공법에서도 한다고? 공법에서 안 할 텐데. 중개법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국토의 경매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있다가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그래서 중개법에서 담당하잖아 지금.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군의 토지를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반드시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런데 밑줄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했대. 그러면 이 대금 완납의 현재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무효잖아. 언제 뭘 받으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뭘 받죠? 유효. 그러니까 이때 무효인 대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으로 허가일을 기준해서 이날로부터 며칠이나 내면 된다는 얘기야? 60일. 저거 양도소득세 동일. 이건 취득자, 양도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바로 취득자나 양도자나 대금 청산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다? 허가일을 기준해서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의 신고기간까지 과태료 세율 곱한 산출세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고가 납부되는 거죠? 자, 근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게 안 했다. 안 했대. 집에 가서 여러분 매일매일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5월입니다. 5월. 5월이야, 5월 벌써. 5월도 이제 벌써 셋째 주잖아. 다음 주면 넷째 주인가요? 그럼 5월달 다 간 거죠? 그럼 6월 때부터 이제 더워질 거 아니야. 더워지면 이제 체력이 딸리면서 더워지고 이제 박강서 갔다 오고 병 걸리고 오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바닷가 근처 돌아다니다 저한테 걸리기만 하나 봐 그냥 바다에다 빠뜨려 버립니다. 제가 바닷가 순찰 돕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긴장해야 돼. 5월이면 빠져. 자, 그래서 매일매일 복습하셔야 돼요. 이 매일매일 복습한 것이 이제 누적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시험 때 확인하는 거야. 공부한 효과는 시험 당일날 나타나는 거고, 공부하지 않은 효과는 그날 당장 나오죠. 못 쫓아오니까. 아이씨, 그러면 올해는 2,000원 포기고 1,000만 어떻게 해보자. 그럼 또 1년 가는 거야. 5장 금방 모은다고 그랬죠? 뭐 모으고 싶어서 모은 줄 알아? 그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까지 법정 신고기간 신고 나쁜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제 화한장하는 거죠. 그러면 하라고 그랬는데 신고하고 납부하시오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안 한 거에 대한 제재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가산세죠. 가산세. 가산세가 신고기한 다음부터 착각 발생하는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로 구분돼서.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돼. 요게 이제 뭐가 날라왔다까지 여러분이?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다까지 되죠. 뭐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에는 여러분이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계에다가. 그래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뭐가?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이죠. 더해진 금액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여러분한테?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고지서. 그러면 당초 신고 기한 때 뭐만 하면 될 거를? 산출세만 신고 납부될 거는 이때 안 하니까 산출세가 물론이고 여기 이제 뭐가 쫓아온다고? 가산세가 쫓아왔어. 요 금액이 어디에? 고지서에 적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오는 거죠. 그나마 이때 요 납부 기한까지 뭐로 해주면? 납부를 해주면. 물론 요 결정 고지에서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납세무가 확정되겠죠.
원래는 납세 문제 뭐에서 확정이 되는데 신고에서 확정돼 신고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하면 납부하면 이 납부에서 납세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멸되는 거죠. 그럼 요때하고 차이점은 이때는 뭐만 했으면 될 걸 산출세만 내면 될 걸 여기는 뭐까지 더한 금액으로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에 더 내는 거죠. 이만큼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늘어나는 거죠. 뭐. 근데 그나마 이때라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양 걸린 거 한번 버텨보자. 야 납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이때는 뭐야 이제? 여기는 뭐야? 가산금이죠. 여기는 가산금이죠.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고요? 가산금이고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고요? 가산세요. 구분하셔야죠. 저걸 보고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뭘로 가는 거고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뭘로 가는가? 가산금이죠. 재산세를 고지서의 날짜에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가산금이죠.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다. 뭐야? 가산세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꼭 정리해 두셔야죠. 이때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이제 또 기다려. 뭐가 올 때까지 이제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안 냈어? 이제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날라오냐?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독촉장. 독촉장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독을 품고 촉구한다 해서 독촉장이야. 그래서 이때는 계속해서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주죠. 이때까지 내라. 다시 뭘 정해줘? 납부 기한 정해주죠. 근데 끝까지 가면 막가지 하면 있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막가는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럼 독촉장까지 납부를 하면 이제 과세관청 뭐 하느냐? 이제 뭐 할까요 여러분? 포기합니다. 포기해. 뭘 포기하냐? 얘는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할 애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자발적으로 공부할 애다 아니다? 다 알죠 과세관청. 포기. 그럼 이제 포기하면 과세관청이 포기라면 이제 무슨 절차냐? 강제 징수 절차입니다. 강제 징수 절차. 요 놈은 좋은 말로 해서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 해서 강제 징수 절차죠. 여기부터가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갑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을 적용받는 거야. 그럼 강제 징수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압류죠, 압류. 압류 들어옵니다. 압류부터 이제 무슨 절차가 하는가? 강제 징수 절차가 하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절차 밟아? 이제 환가 절차 밟아가겠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날짜에 제대로 못 내니까 이렇게 일이 험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문제야. 이게 언제 올지 몰라. 뭐가? 고지서가. 이게 3개월 이내에 오면 그래도 좋은데 6개월, 9개월, 1년 그러면 이제 늦게 올 수도 있죠. 그럼 늦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오는 만큼 이게 뭐가 되게 가산세가 막 늘어난 거죠. 계속. 그러면 당장 오늘 내야 되는데 오늘 딱 못 냈어. 오늘 분명히 끝나고 은행에 들러서 내야 된다라고 아침에 나올 때 알고 나왔어. 분명히 고지서, 저 신고서까지 다 들고 있었어. 근데 수업 끝나고 지친 다음에 밥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져서 잠이 와. 그래서 잠이 와서 조금 하고서 졸았어. 졸다 보고 내려가니까 은행이 문 닫았네. 아이씨. 그래서 그 다음날 은행에 가죠. 그 다음날 은행에 가면 은행원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고객님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지서 받아오셔야 돼요. 고지서 그래. 그 여직원이 모르고 받았다 그럼 걔는 이제 문책 사유 가는 거야. 일 똑바로 안 한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 어떻게 돼? 지속이 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 단 하루만 늦어도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돼. 뭐가 올 때까지? 고지서 올 때까지.
야, 그러면 단 하루만 늦었다 해서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기한 후 신고가 나오죠. 자, 이제 기한 후 신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한 후 신고 나오죠? 거기 27조 메뉴 보시다. 보통징수 잡시다. 자, 보통징수하여 납세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다. 그럼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고요. 여기 납세 고지서부터가 이제 뭐 여러분? 보통징수야.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의 차이점을 하셔야 돼요.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 액션 취하는 거고, 보통징수 액션 누가 취하는 거 그러면 과세권자 취하는 거. 그래서 거기 1번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니까 신고 또 납부 다 했다. 그리고 2번 적으세요. 2020년 올해 신설된 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연부금액 또는 법령에 따라 계산 취득 가격 다시 뭐 확인된 금액에 따라서 요거를 가지고 뭐 하면 과세편을 결정했다. 저거 2020년 신설된 규정이죠 여기에. 그럼 이때는 뭘로 간다? 보통징수해죠. 그러면 취득세가 보통징수로 오면 뭐가 부과한다? 가산세. 가산세 나왔죠? 근데 거기 뭐가 있나요 여러분? 중과산세네요. 여러분 중과산세 별표 2개. 보통징수는 중과산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 사실상 취득했는데 뭐를 안 하고 여러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밑줄 사실상 취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대. 이게 중과산세 부과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위에 나온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때리겠다? 중과산세. 중과세는 묻지마. 무조건 동그라미 몇 프로야? 80%. 예, 시험에 나올 때 됐네요. 이미 시험에 책이 나왔었고요. 회차 표시 나와 있죠? 회차 표시 나와 있어 보여? 예. 몇 회야 이게? 응? 몇 회 나왔다고 나와 있어? 예, 여러분은 보이죠? 예, 저는 안 보여요. 하여튼 나는 이것만 알면 돼. 나왔던 조문이다 그 얘기야. 80% 동그라미 쳤어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여기는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다만 단서까지 꼭 보셔야 돼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대. 밑줄 첫째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과세 물건. 밑줄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면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다른 말로 중과산세는 뭐일 때 적용했다는 얘기야? 등기 등록 대상일 때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등기 등록 대상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니 뭐 있어요? 난 몰라. 그건 공시법에서 잘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만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물건일 땐 적용하지 않지만 밑줄 골프회원권 또는 각종 골콘종 승료 저거 골콘종 승료 등의 회원권일 때는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하래? 제외. 그 결론 골프 회원권 등을 적용하라는 얘기야?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적용하라는 얘기야. 적용하라. 왜?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 거니까. 이래서 한국이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 뭐 했다고요? 제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제외 대상 제외니까 뭐야?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야. 뭐는 골프 회원권 등은 무슨 대상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중과산세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은 2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밑줄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여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과산세는 별표 2개야. 자, 기한 후 신고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이거는 조세 총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방세 총론, 뭐 조세 총론 다 하는 거니까. 자, 확인만 합시다. 기한 후 신고는 밑줄 취득량이죠. 밑줄 취득량. 즉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 밑줄 치세요. 그래서 저거 신고 납부 세목이죠. 신고 납부 세목일 때는 기한 후 신고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까지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때 법정 신고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면 뭐가 날라오기 전이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면 한 번 더 신고를 할 수 있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기한 후 신고. 글자 그대로 기한이 어떻게 했어?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신고 대상자 즉 기한 후 신고 대상자 누가 여러분? 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누구를 말한다면 밑줄 무신고자죠. 무신고자. 밑줄 무신고자. 자, 3번. 이때 신고기는 언제까지나 법정 신고기는 지나면 밑줄 과세권자의 세 결정 통지 전까지. 즉 뭐가 오기 전까지면 납세 고지서. 이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납세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면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요때 요 기한 후 신고를 이왕이면 좀 빨리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당초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1월 이내. 당초 신고 기한 내로부터 1월 이내 해주면 몇 프로 감면해 준다고? 50%. 그럼 신고를 안 했으면 무슨 가산세가 적용돼? 무신고 가산세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야? 20%. 20%에 몇 프로 깎아주겠다고? 50% 깎아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0% 정했다네. 그게 박스에 있는 내용이야. 이해하세요? 자, 1개월은 지났지만 몇 개월 이내 해주면? 3월 이내 해주면. 1개월은 지났지만 몇 개월 이내 해주면? 3월 이내 해주면. 이때는 요 무신고 가산세 20% 몇 프로 감해준다고? 30%를 감해줄 때. 옆에다 저거 적혀있나? 예, 이게 없네. 저거 적어놔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빠졌네. 6개월 이내가 아니라 몇 개월 이내? 사이에 3개월 이내. 3월 이내. 그럼 몇 프로 감면해준다, 여러분? 30%. 그럼 20%에 30%면 몇 프로야, 여러분? 6%를 어떻게 한다?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프로 정하는 거야, 여러분? 14%가 되는 거죠, 14%. 이해하세요? 1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 이내 해주면 3개월 해주면 이때는 몇 프로 감면해 준다고? 30% 감면해 준다고.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 30%는 2, 3은요 6% 빼주겠다는 얘기니까 몇 프로 정했다는 얘기야? 무신고 가산세 14%. 요 중간에 요걸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개월 지났지만 아직 몇 개월 이내 해주면 6개월 이내 해주면은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감해 준다고요? 20%를 감해 주겠대. 20%. 그럼 20%에 20%는 몇 프로야? 20%에 20%는 몇 프로야? 4%잖아. 4% 빼주가 몇 프로야? 16%로 때리겠다는 거야. 6개월 지났다. 근데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면 기한을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어?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이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면 아직도 6개월 지났더라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이때 감면은 있다 없다? 없다. 감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뭘 받고 싶으면 무신고 가산세 뭘 받고 싶으면 감면 받고 싶으면 몇 개월 해주라? 6개월 이내 해주라. 그래서 1개월 이내 해주면 몇 프로 감면해주고 50% 감면해주고 3개월 이내 해주면 몇 프로 감면해주고 30% 감면해주고 6개월 이내에 감면은 몇 프로 감면해준다고요? 20% 감면해준다는 얘기죠. 자, 거기 당구장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법정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뭐만 하면? 기한 후 신고만 하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밑줄 뭐와 관계없이 납부 여부와는 관계이시 없이 뭐를 받을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0% 1개월 초가 저거 3개월 이내 몇 프로? 30%.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 몇 프로? 20%. 그래서 여러분 거기 50%와 20% 사이 하나 더 집어넣어. 뭐 30%짜리 하나 더 주놨죠. 그러나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아직 고지서 오기 전에 뭐는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뭐는 감면받을 수 없다? 무신고 가산을 감면받을 수 없다. 특히 거기 맨 앞에 이런 말 있죠. 법정 신고부터 6개월 기한을 신고만 하면 밑줄 쳐 10번 그렇게 뭐와 관계없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기한을 신고를 감면해 줄 거냐 말 거냐서 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지. 납부를 했냐 안 했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양가로 4번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 갑시다. 자, 여기 별표 하나. 별표 2개 쳐. 얘들 나올 때가 됐어 또. 1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밑줄 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그리고 저거 개인은 X. 개인은 X. 누구한테만 정한다고요?
법인한테만 정합니다.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어떻게 하라? 작성해서 가치됩니다. 근데 2번 밑줄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러한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밑줄 보존 의무를 이행할 때는 그때는 몇 프로를 10% 동그라미 10%겠죠. 10%에 뭘 때린다? 가산세를 댑니다. 10%의 가산세. 이걸 출전에 자꾸 바꿉니다. 뭐로? 20%로 바꿀 거야. 그럼 가산세. 장부 이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율은 20%다고 10%다고 10%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가세. 취득세, 납세문이나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취득세 외에 뭘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세 낸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나머지 실무 나갔을 때 중요한 거니까. 실무 나가면 이건 누가 다 알아서 해줘?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줘.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법무사 저희 또 이런 매력이야. 자, 등록면허세 갑시다.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몇 문제 나온다 여러분? 하나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 물론 많으면 여러분 두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거 잠깐 기본적인 내용 빨리 확인하고 넘읍시다. 자, 다시 이미 말씀드리지만 등록 면허세는 뭐와 뭐가 합쳐진다고요? 등록과 면허가 합쳐진 거다라고 했죠. 이때 뭐만? 등록만 시험범위고 면허는 시험범위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 등록이라면 거기 의의가 나왔죠. 같이 볼까요? 의의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봐야 여러분 밑줄 뭐 하는 거?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죠.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다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뭐에는 등록에는 부동산일 때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등록면허세 등록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단 밑줄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유로 이룬 등기 등록 밑줄죠.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유로 이룬 등기 등록. 그러면 거기 써져 있네. 얘는 뭘로 과세하니까? 취득세로 과세하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 동그라미 제외해라. 근데 기업과 니은과 디귿 리을에 해당할 때는 묶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할 때는 다시 이때는 어떡하라? 어떡하라? 포함하라. 뭘로 가세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로 가세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취득세가 과세가 된 경우야 안 된 경우야? 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야. 저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내라 그러면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는 얘기야.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이게 이미 나왔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시험에 나왔었어.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왔죠. 몇 회가 나왔어요. 여기. 몇 회로 표시됐어. 29회라고 돼 있죠. 예, 재작년 나왔다는 얘기야. 재작년.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디귿만 보세요. 밑줄. 뭐죠? 제척기간의 만료죠. 제척기간의 만료가 되면 납세무가 어떻게 되겠죠? 저거 소멸이잖아. 납세무 소멸되니까 더 이상 과세를 해 못해? 못해죠. 자, 그 다음 리을 보세요. 리을 무슨 대상이야? 면세점이죠. 면세점 무슨 가액이야? 면세점이니까 무슨 가액 기준이야? 면세점이니까 취득가액 기준이죠. 취득가액. 그래서 그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취득세 면세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기억, 니은, 디귿은 취득세가 과세가 된 경우 안 된 경우야? 안 된 경우를 때 뭘로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그랬죠. 자, 이거 다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동산 등기. 뭐 공시법에서 잘 배웠죠? 부동산 등기부 제도는 뭐 여러분 다른 과목들이 뭐 철철 잘 넘쳐 흐를 정도로 잘 했을 거라 믿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뭐와 관련된 거 여러분? 소유권. 잘 봐.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실무 나가면 막 물어보면은 공인중개 헛소리하고 막 난리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와 이외의 모든 등기로 구분하시답니다. 등기.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글자대로 얘는 뭘로 내라고요? 뭘로 내라고? 취득 등기니까 취득세로 내세요. 취득세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를 하려면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이건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니까 뭘 내야 된다고?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근데 요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 요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일 때는 요거는 얼로 내라고요? 뭘로 내라고요? 등록면허세로 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 오늘 매매 잔금 지급이라. 그래서 매수자가 오늘 잔금을 지급한다면 뭘 취득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매수자는 소유권 취득해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 낸다고. 근데 취득할 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럼 내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은행에서 무슨 설정 등기, 뭐 설정해?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간다. 저당권. 물권이 더 높은가? 소유권이 더 높은가? 응? 물권이 더 높은가? 소유권이 더 높은가? 물권이 더 높은 거죠. 소유권이 바뀐다더라도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이 우선 설정되는 거 아니야? 응? 아무리 소유권이 뭐 해도 중간에 바뀌어도 은행에 뭐가 설정됐으면 저당권 설정 은행에 우선 권리가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한다고 은행은 대출하면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럼 은행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뭘 내야 된다고? 등록면허세. 아까 매수자는 뭘 내야 되지만 취득세를 내지만 은행은 뭘 낸다고? 등록면허세. 그래서 내가 잔금을 지급한과 동시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대출금이 뭘로 넘어가? 여러분? 매도자 계좌로 넘어가. 매수자로 돈이 안 넘어. 대출은 누가 받았는데?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만 은행에서 대출 돈은 매수자 계좌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매도자 계좌로 입금시켜. 그래서 뭘 지급하게? 잔금을 지급해. 그러면 잔금을 뭘로 받는가? 대출로 갚는 거죠. 그럼 대출로 은행 잔금 지급했으니까 명의가 이제 넘어오죠. 넘어오면 그때 은행에서 곧바로 은행이 매수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가 동시에 뭐가 들어간가?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간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했죠? 근데 임대는 내가 여기 입주할 능력이 없어 또. 그래서 뭘 줘? 전세 줬어. 임대차 줬어. 그럼 임차인이 뭘 설정해달래? 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래. 해라. 그럼 이때 누가 내야 돼? 임차권과 전세권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누구? 점점 교묘. 임대차인 아저씨. 딴하고 있었죠. 임대차인. 그래가지고 살짝 제 또 반응을 봐요. 그 와중에. 임차인 해야 되겠죠. 뭘 내야 돼 그때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등기인데 부동산 등기인데 무슨 등기면? 소유권 취득 등기면 뭘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로 가는 거냐면 등록면허세죠. 그러면 압류 등기 때립시다. 압류 등기. 자, 은행에서 대출금 자, 우리 아까 세무청이나 시장 군수가 지방세 안 내면 뭘 들어간다 그러면 독촉장. 그때까지 안 나면 이제 뭐 들어간다고? 압류. 그 압류 등기 때려야 되겠죠. 그 압류 등기는 어디 나와? 등기부상. 표제부야, 갑구야, 을구야. 자, 요거는 어디 등기상이고 갑구 등기상이고 요거는 을구 등기나 표제부가 되겠죠. 그 무슨 등기는? 압류 등기는 물권이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야. 가압류나 압류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나타나야 돼? 갑구에 나오죠. 갑구. 어딜 봐야 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등록세 이제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취득세. 그런데 거기 아까 D급 보세요. 취득세를 안 냈어. 취득했을 때.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 나쁜데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래서 운 좋게 뭐가 만료돼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러면 제척기간 만료는 뭐라 납세무 소멸사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이전 등기를 아는 사람이 지금 공인중개사인 여러분한테 와갖고 7년이 지난, 지금이 와갖고 7년이 지났어. 취득한 지 7년 지난 다음에 와갖고 내가 이때 취득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매도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님, 나 그러면 어떻게 매도할 수 있어요? 물어보겠죠. 등기부상에 계속 누구 명의 잡혀있어? 전 명의자로 잡혀있어. 근데 난 이때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금 와서 이거 뭐 하고 싶다? 팔고 싶다.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서 전 명의 됐죠. 공인중개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어요?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 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야죠. 시험 범위 아니잖아. 7년 전 걸 저한테 오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지금이라도 뭐 해야 돼, 여러분? 등기해야 되겠죠, 매수자. 그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돼?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취득세 제척기간에 어떻게 해서 지나버렸잖아. 취득세 내? 못 내? 못 내. 그럼 뭐도 없어. 영수증도 없어. 그럼 뭐도 못 해. 등기도 못 하네, 이전 등기를. 그럼 얘는 영원히 등기를 못 하게 되잖아. 그럼 못 팔게 되잖아. 그러면 그럴 때 그러면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예외. 그래서 원래 소유권 취득 등기를 뭘로 내는 건데 취득세를 내는 건데 예외적으로 올라오면 등록 면허세. 자, 마지막 거기 아까 면세점 우리 취득가격이 얼마야? 자, 내가 남양주 땅을 샀는데 남양주 땅 얼마짜리 샀어? 50만짜리 샀어. 저 천마산 밑에 짱 박혀있는 토지 저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에 짱 박혀있는 토지 50만 원짜리 샀습니다. 얼마짜리? 50만짜리. 50만짜리지만 토지가 4명으로 이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서 뭘 내니까 취득세니까 취득세 내래 내지 말해. 내지 말해. 예, 소해가 가. 그러더라는 얘기야. 우리 너 취급 안 해. 그러죠. 그럼 취득세를 안 내는 건 좋은데 뭐가 없으니까 영수증이 없으니까 뭐를 못해? 이전 등기 못하죠. 그럼 그때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1쪽. 31쪽 보시면 부동산 등기 과세표준과 세율 나와 있죠? 자, 거기 소유권 나와 있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권과 임차권 설정과 이전이 있죠?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어디 등기상이고요? 갑구 등기상이고요. 물권과 임차권은 어디 등기상이요? 을구 등기상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소유권 등기는 원칙인 경우를 말하는가? 예외인 경우를 말해? 예외. 그래서 그 맨 밑에 이랬죠. 당구장.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도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유권 등기는 이전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를 과세를 한 경우야 못한 경우야? 취득세 과세를 한 경우야 못한 경우야? 못한 경우. 그럼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자, 여기 꼭 적어놔. 적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낼 때는 취득세 무슨 세에서 비고란을 봐. 취득세 무슨 세에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2% 뺀 세율로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그 얘기죠. 왜? 이미 종전 취득세는 제척기간에 어떻게 됐을까? 만료됐으니까 종전 취득세 내? 못 내? 못 내.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 몇 프로 뺀 세율로 내라고요? 2% 뺀 세율로 내라. 그죠? 이걸로 뭐 내라고요? 등록 면허세 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바로 종전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죠. 종전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고, 단 취득세와는 달리 뭐 농지와 뭐는 비영리 사업자는 구분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여기까지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소유권 등기일 때는 세율이 다르죠. 등기 유형에 따라서 보존 등기 몇 프로? 0.8. 유상일 때 몇 프로? 2%. 상속일 때 몇 프로? 0.8. 상속의 무상, 증여등일 때 몇 프로? 여러분 1.5.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시던가 아니면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2% 뺀 걸로 하는 거죠. 그럼 보존 등기 취득세 몇 프로야? 2.8인데 뭘 넣으면 등록 면허세는 2% 빼라고. 그래서 몇 프로 내라고? 0.8. 자, 유상일 때 취득세 표준세는 몇 프로야? 4%. 근데 얼르면 등록 면허세는 몇 프로 빼라고요? 2% 빼라고요. 자, 상속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취득세 2.8. 근데 어디로 오면 등록세는 몇 프로 빼라고요? 2%. 그래서 몇 프로인가 여러분? 0.8.
자, 상속의 무상, 증여 기부 등일 때 취득세 몇 프로지만 3.5지만 증여로 등록면허 쓸 때 몇 프로 빼라고요? 2%. 그래서 몇 프로 나와서 여러분 1.5.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근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가세해 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나머지 그 밑에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자,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저 물권과 임차권의 뭐야, 여러분? 설정과 이전. 설이. 설이가 뭐야, 여러분? 설정과 이전이야. 중에 설정 및 이전만이야. 설정 및 이전. 그럼 세로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0.2죠. 0.2. 설이 1000분의 2죠. 그래서 여기는 과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표. 특히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자, 지상권과 가등기 묶어.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한다고요? 부동산 가액이죠. 근데 가등기는 과표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가액 말고도 뭐가 있다 그러면? 채권 금액. 그럼 가등기는 어떨 때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는가? 가등기는 과표가 몇 개야 지금? 2개. 그러면 하나는 뭐고? 하나는 그럼 어떨 때 부동산 가액 어떨 때 채권 금액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식 벌써 배우셨죠? 자, 채권 금액은 저거 담보 가등기일 때죠.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일 때는 담보 가등기일 때. 그래서 저거 담보 가등기일 때는 채권 금액을 갚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 가등기일 때는 소유권 관련 가등기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임차권이죠. 임차권 보세요. 임차권은 대가가 몇 개야? 2개. 뭐 보증금과 월세인데 이때 어떤 걸 과표를 하라고요? 월세. 월세죠. 이걸 출전 살짝 뭐로 바꿔요? 보증금으로 바꾸죠. 자, 그 다음에 그 임차권과 동일한 유사한 물건이 뭐야, 여러분? 전세권. 전세권 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무슨 금액이야? 전세 금액이죠. 자, 지역권이냐 딱 하나, 뭐 요역지 가이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또 있죠. 뭐 저당권, 경매 신청, 감료.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적용, 압처.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요? 채권 금액이죠. 자, 그리고 물권과 임차권에 있어서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그 밖의 등기. 그래서 밑줄 각종 변경, 말소, 해제, 분필 등기 나면 이때는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6,000원 무슨 세? 최저한세.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등록면에서 제일 적은 세액은 얼마다가 여러분? 6,000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어디부터 가느냐? 29쪽 과세권자 납세무자 여기부터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